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인 김민수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민수 씨는 결혼 초기만 해도 처가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셨고 장인어른께서도 믿음직한 사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지만 지금 민수 씨는 처가 어느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인사차 찾아가도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 뿐이고 아내마저 그와 처가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면서 처가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반대로 여성분들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들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처가나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손상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수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민수 씨와 아내 수진 씨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습니다. 연애 3년 민수 씨가 수진 씨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 우리 수진이가 데려온 남자친구가 이렇게 듬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구나. 장모님의 첫 인상평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정장을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갔어요. 장인어른께는 좋은 술을, 장모님께는 고급 한과를 준비했죠.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고 장인어른의 취미인 등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함께 산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에 장인어른은 크게 만족해 하셨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수 씨의 정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혼수 준비며 예단 문제며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장모님이 몸이 아프셨을 때는 수진 씨보다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가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니 어떻게 이런 복이 있나 싶구나. 장모님의 말씀에 민수 씨는 어머니,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죠.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될 거야. 이때만 해도 민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신혼 초기 처가에서의 민수 씨는 정말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설거지, 청소는 물론이고 무거운 짐 옮기기까지 솔선수범했죠. 처가 식구들은 이런 민수 씨를 보며 역시 우리 사위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그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야근과 출장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처가 방문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가족들은 모두 걱정이 많았어요. 수진 씨가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하시는 날인데 시간 될까? 엄마가 당신 오기를 많이 기다리고 계셔. 하지만 민수 씨는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수술 잘 되시면 저녁에 병원에 들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수 씨는 장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장모님은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민수는 안 왔니? 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수진 씨는 회사 일이 있어서 저녁에 온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수 씨가 병원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장모님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무슨. 이제 가봐.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밥은 먹었니? 라며 챙겨주셨던 장모님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생신날 늦게 도착하고 처가 이사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명절 차례상 준비도 수진 씨 혼자 하게 두고요. 민수 씨는 매번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처가 식구들의 눈에는 예전에 정성스럽던 사위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장모님은 수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예전엔 그렇게 자주 오더니. 이 말 속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담겨 있었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 씨와 처가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벌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자신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처가에 갈 때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아, 우리 관계는 여전히 좋구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친정에 갔을 때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민수 요즘 어때? 집에서는 잘해? 예전에는 민수 씨 칭찬으로 가득했던 대화가 이제는 걱정 섞인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웃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를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친아들보다 더 잘해줘라며 자랑하시던 분이 이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그래라며 변명하듯 말씀하시곤 했죠. 민수 씨가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따뜻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신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가시는 거죠. 민수 씨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가에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바쁜 걸 아시니까 별 말씀 안 하시는 거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를 더욱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좀 더 자주 가볼까? 하지만 민수 씨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항상 잘해 주시잖아.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죠.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씨는 과거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도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니까요. 특히 장모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들고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참아야지. 이런 참음과 이해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5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민수 씨의 무심함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장모님의 70세 생신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칠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가 모두 모여서 큰 잔치를 열어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달 전부터 수진 씨는 민수 씨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칠순이야.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미리 일정 정리해놔. 민수 씨도 알겠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날이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회사 일에 파묻혀서 그 약속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신 일주일 전 수진 씨가 다시 확인했어요. 여보, 이번 토요일 엄마 생신인 거 기억하지? 아, 맞다. 물론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민수 씨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어요. 잠깐만 일 보고 올게. 점심 전에는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일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처가에서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장모님께서는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시며 민수는 언제 오나? 라고 물으셨죠. 수진 씨는 곧 올 거예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어요. 오후 4시 본격적인 생신잔치가 시작되었는데도 민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어디 갔어? 바쁜 일이 있나 보네. 장모님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셨어요. 민수 씨가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이미 잔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일부 친척들은 벌써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민수 씨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칠수는 딱 한 번뿐이야. 다시 올 수 없는 날인데.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장모님의 칠순 생신을 망친 그 사건은 처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장인어른이었어요. 평소 과묵하셨지만 민수 씨를 아끼셨던 분이 이제는 대화를 거의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인사를 드려도 왔구나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에는 민수야, 어서 와.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던 분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사건 이후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여보,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라고 사과해도 알겠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수진 씨는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첫째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울었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이들도 그날의 어색한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처가의 다른 가족들, 즉 수진 씨의 형님과 형수님도 민수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형님은 민수 씨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일이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 칠순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수 씨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형님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고? 그럼 더 문제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까. 형수님 역시 수진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민수가 예전 같지 않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세심했는데? 이런 말들이 수진 씨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장모님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민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사위가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민수가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우선인가 봐라며 체념하듯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민수 씨에 대한 실망감을 숨길 수 없으셨어요. 수진 씨의 친구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민수가 요즘 너무 무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실수가 가족 전체,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쌓여온 무관심의 결정적인 표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수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칠순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자 민수 씨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 가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고 아내 수진 씨와의 관계도 서먹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정훈이가 민수 씨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형,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민수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처가에서 사랑받았던 과거부터 최근에 벌어진 일들까지 모든 걸 말했죠. 정훈이는 민수 씨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였어요. 그의 조언은 냉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처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갖고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정말 바빠서. 민수 씨가 변명하려 하자 정훈이가 말을 끊었어요. 형, 바쁜 건 핑계예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장모님께서 딸을 저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데요? 그날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장모님이 기침 소리만 해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수술을 받으시는데도 회사 일을 우선시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수야, 너 장인어른한테 잘하고 있냐? 내가 보기에 요즘 너 좀 건방져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지적은 더욱 뼈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평소 민수 씨에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장인어른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공손했는데 요즘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고. 아버지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그제서야 민수 씨는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처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바뀐 거죠. 특히 장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더욱 미안했어요. 딸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을까? 그리고 그 소중한 딸을 자신에게 맡기시면서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하지만 자신은 그 믿음을 저버렸던 거예요. 민수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예전의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심을 한 후 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장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칠순생신을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수진 씨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편지는 잘 받았다는 짧은 답변뿐이었죠. 민수 씨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매번 장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해 갔죠. 좋은 한약재, 건강식품,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까지. 하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좋은 홍삼을 구해서 가져왔어요. 고마워. 거기 놔둬. 예전 같으면 어머,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그런데 돈 쓰지 말라며 걱정해 주셨을 텐데 이제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뿐이었어요. 민수 씨는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병원을 알아봐서 직접 예약을 잡고 모시고 갔어요. 치료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죠. 그런데도 장모님은 고맙긴 하지만 이제 와서 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장인어른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 등산을 함께 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바쁠 텐데 무슨 일하며 거절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함께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 씨는 무작정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에 가시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장인어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럼 잠깐만 갔다 오자고 하셨어요. 산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특히 어머니 칠순 때는 정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걸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실망한 건 사실이야. 특히 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니? 그 말에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인어른께서 한 말씀이 민수 씨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민수야,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 그날부터 민수 씨의 노력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민수 씨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점점 지쳐갔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며칠 동안 앓아누웠는데 장모님께서 직접 삼계탕을 끓여서 보내주신 거예요. 수진 씨를 통해서였지만 그 마음이 민수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끓이셨어. 민수가 아프다니까 새벽부터 장을 보러 가셔서. 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민수 씨는 눈물이 났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민수 씨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려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보다는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매주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장모님 병원 진료 일정을 챙기고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물어보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어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민수 씨가 가져온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네라고 말씀하시거나 장인어른께서 요즘 어때? 라고 안부를 물어보시는 일이 늘어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민수 씨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죠. 결정적인 순간은 민수 씨의 둘째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수진 씨가 당황해서 친정에 전화를 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날 밤 아이가 안정을 찾은 후 장모님께서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봤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겠어. 그 말을 들으며 민수 씨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은 무조건적인 신뢰는 아니었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한 관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관계가 된 셈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번 일로 너도 많이 배웠을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야.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지. 그 말씀이 민수 씨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지금 민수 씨와 처가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관계 말이에요.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특히 처가나 시댁과의 관계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과 관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초심입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드릴 때의 그 간절함과 정성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야 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들이니까요. 두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챙기고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야 해요. 생신, 명절, 기념일 같은 중요한 날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본이죠.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려가 필요해요. 억지로 하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상대방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부모님처럼 모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관리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기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건강 상태, 관심사, 취미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힘들어 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실천하기입니다.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모시고 가고 취미 생활을 지원해 드리고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전시키기입니다.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서 정말 가족으로서의 애정을 키워나가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는 투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민수 씨처럼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가족 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 한 통, 장모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소중한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는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